페미니즘은 종종 억압받는 일부 여성들의 문제, 여성과 남성 간의 성 대결로 다뤄진다. 그러나 세계를 두 개의 성으로 양분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남성 페미니스트와 MTF, 어느 한쪽 성이 아닌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 무성적으로 다뤄지곤 하는 장애인, 페미니즘의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계급의 사람, 언급되지 않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 혹은 국제 결혼을 한 여성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그 사이에서 사라진 목소리가 궁금했다. 일라이 클레어는 여러 목소리를 찾아보던 중 만난 작가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구분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책 망명과 자긍심을 통해 이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한편에선 하면서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영역들을 또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장애라든지 뭐 빈곤 약간 요런 게 될 수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영역들을 살펴보는 것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조금 별개로 갔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이후로. 근데 저한테는 이게 별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만 별개로 이제 상황도 흘러가고 있었고 뭔가 합쳐질 만한 계기가 이게 만날 만한 계기가 없었는데 그런 계기를 이제 준 게 이 망명과 자긍심이라는 책이었죠.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바로 그걸 합쳐버려가지고 그 두 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서 나온 문제고 여전히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문제다. 그게 만나야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었기 때문이죠. 이 책이. 일라이 클레어는 선천적 뇌변병 장애인, 다이크, 젠더 퀴어, 페미니스트, 친족 성폭력 생존자이다. 그리고 장애, 환경, 퀴어, 노동운동가이자 시인, 에세이 작가이다. 그의 저서 망명과 자긍심은 출간된 뒤로부터 꾸준히 미국에서 장애학, 퀴어학, 여성학 분야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간략한 설명만 보아도 이 저자가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다루고 있을지 느껴지는 듯하다. 도시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운동가들 혹은 학자들이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벌목을 하는 그 백인 남성들을 굉장히 비하하거든요. 그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준다니까 시켜가지고 맨날 나무나 벌목하고 그러는 어떤 멍청한 백인 남성으로 벌목꾼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생태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벌목꾼들을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 벌목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클레어가 살았던 시골 마을이 벌목으로 먹고 사는 마을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클레어한테 어떤 끼친 그런 폭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클레어한테. 클레어가 갖고 있는 정체성 때문이기도 했고 어떤 여성 남성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때문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고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데 클레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벌목분들은 도시에 있는 생태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생태나 환경에 대해 어떤 주장을 피력하고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은 가지지 못하는 건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클레어는 그걸 갖고 있기도 하고 그걸 갖고 있는 벌목꾼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나무를 베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바보처럼 베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때로는 그것에 고마워하고 그 나무를 베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을 오르고 산의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또 오히려 톱소리가 엄청 크니까 톱질을 하지 않았을 때 조용하고 고요한 혹은 어떤 산의 이런 지저귀는 소리들 속에서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 거죠, 골목분들은. 저자는 독자가 기대하는 깔끔하고 쌈박한 대답을 해주는 대신 거꾸로 독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추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클레어는 책을 단 하나의 쟁점으로 요약할 수 없도록 불친절하게 집필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풀어냈다. 클레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널려있는 문제들의 복잡함이고 복잡다단한 삶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클레어는 시골에서 도시로 왔고 보수적인 집단에서 아주 개방적인 집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냥 행방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만도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은 건 거죠. 시골은 보수적이어서 나쁘고 도시는 개방적이어서 좋다? 절대 그런 거가 아닌 건 거죠. 그럼 시골의 소박함은 우리가 어떻게 찬미할 것이며 도시의 어떤 지나친 화려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책 제목이 망명과 자긍심이잖아요. 근데 망명이 책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단어는 하나일 텐데 아마 여러 맥락으로 쓰이거든요. 첫 번째로 쓰이는 게 물리적인 망명인 거예요. 시골에서 예를 들면 도시로의 망명처럼 어떤 이동, 탈출, 상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망명이기도 한데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 가도 계속 망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건 거죠. 정착하기 어렵고 여기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것들이 있고 이 다양성을 동시에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의 다양성을 느끼고 보고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아, 나는 여전히 망명하고 있구나. 어딜 떠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과거는 나쁜 것이었고 현재는 좋은 것이었구나가 아닌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라이 클레어는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프릭쇼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영화와는 달리 P.T. 바넘은 프릭이라고 불리는 기형의 몸을 전시하며 돈을 버는 사업가였다. 20세기에 이르러 장애가 치료의 대상이 된 뒤 장애와 인종착취라는 오명을 남기고는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장애인이 관음의 대상이라는 점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애를 가진 몸은 일상에서 발화나 눈빛을 통해 혹은 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관음의 대상이 된다. 클레어는 합당한 이유로 발가벗겨진 채 의대생의 훈련을 위한 도구가 된 몸들에 대해 떠올린다. 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놀이터에서 비장애인들이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빤히 쳐다보는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한다. 때로 몰려온 비장애인들이 염치 없이 돈도 안 내고 구경하게 놔두는 건 어느 쪽일까? 물론 프릭쇼가 성행하던 당시에도 장애인들을 향한 시선과 착취 구조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을 재료로 삼은 연기자였고 기획자였으며 막대한 부를 올리기도 했다. 오직 동정과 비극의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지금과는 달랐다. 이 책의 제목이 망명과 자긍심이잖아요. 이렇게 다층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명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긍심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도 이 제목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시 클레어의 얘기로 들어가자면 클레어는 관음되어지고 성폭력 당하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뺏기고 빼앗겼다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몸인데 어떻게 여기서 자긍심을 찾을 것인가? 어디에 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은 잘 맞지 않다고 항상 느끼고 있는 몸인데 이 다층적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자긍심을 찾을 것인가? 저는 그 방법이 클레어가 제시하는 방법이 상반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단 하나로 단일화하자가 아니라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층위의 몸들을 바라보고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그 몸들을 만나게 하고 모순적인 것들까지도 잘 안 맞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소거하면서 하나의 단일성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 살펴보는 것. 페미니즘이 어떤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런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